안녕하세요. 소소한 저널리즘 채널 운영 중인 껌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영화 평점 댓글 알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평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용한 영화들은 예시용입니다. 영화 평점 댓글 알바와 해당 영화들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화 평점들을 보면 댓글 알바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화 평점을 남기는 댓글 알바는 존재할까? 라는 호기심이 생긴 이유로 네이버 영화 평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영화 평점을 확인하실 겁니다. 영화를 보기 전 영화 평점은 영화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화들의 개봉 당일 영화 평점을 보면 별 10개와 칭찬 일색의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의 개봉 당일 평점을 관찰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영화 개봉 당일 오전 9시부터 영화 평점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12시가 되기 전에 평점은 별 10개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완성도가 높은 정말 좋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영화를 받아들이는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 10개로 페이지가 도배되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 개봉 당일 12시도 안 됐는데 별 10개로 평점들이 도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 평점을 다는 댓글 알바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저항적 추측이지만 개봉 당일에 특정 세력이 평점을 일시적으로 조작해서 영화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완성도나 대중들의 평가가 좋으면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좋은 평가들이 유지되지만 대중들로부터 아쉬운 판정을 받게 되면 이틀 정도 뒤 관람객 평점 페이지가 별점 테러가 시작되고 별 10개로 도배된 페이지는 별 1개로 도배되어 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 네이버 영화 관람객 평점이 공감순 우선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위를 보시면 관람객 평점 아래 공감순, 최신순, 평점 높은 순, 평점 낮은 순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관람객 평점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감순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감순으로만 평가들을 보면 영화의 칭찬만 볼 수가 있는데 최신순 버튼을 눌러서 보면 현실적인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봉 초기의 공감순과 최신순 평점의 온도차가 꽤 큰 영화들이 많습니다. 최신순으로 정렬된 페이지들을 보고 있으면 별 1개부터 별 4개, 별 6개, 별 10개까지 다양한 별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써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현실적인 감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평점을 주로 네이버 영화나 다음 영화 아니면 CGV 앱, 메가박스 앱, 롯데시네마 앱을 통해서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음 영화는 네티즌 평점을 최신순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박스 실관람평도 최신순으로 우선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GV 실관람평도 최신순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롯데시네마 실관람평도 최신순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화 관람평을 최신순으로 우선 노출시키고 있지만 네이버 영화만 유일하게 공강순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영화 평점 페이지에 별점 옆을 보면 빨간색으로 관람객이라고 쓰여진 글자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관람객 표시를 받으려면 네이버 영화를 통해서 예매를 해야 합니다. 의문이 드는 건 굳이 이 불편한 예매 시스템을 누가 왜 사용하는가? 관람객 표시와 함께 댓글을 남기고 싶어서일까요? 네이버 영화 예매 시스템은 자체 예매 시스템도 아니고 예스24 예매 대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앱들은 예매 시스템이 계속 편리하게 발전되고 있지만 네이버 영화 예매 시스템은 계속 불편하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 영화를 통해서 예매를 한다면 영화 한 매당 500원씩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명 영화를 예매하면 수수료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예매 시스템도 불편해. 수수료도 내야 돼. 영화관 앱들처럼 멤버십 적립을 해서 VIP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는 걸까요? 여러 정황적으로 네이버 영화 평점 시스템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별 10개를 남긴 사람들의 과거 평점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남긴 사람들의 아이디를 눌러보면 과거에 남긴 평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댓글 알바인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마다 영화를 평가하는 태도가 음식을 평가하는 태도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점하고 댓글만 유심히 보다가 댓글을 남긴 날짜들을 유심히 보는데 신기한 건 12월을 제외한 19년 8월부터 20년 2월까지 매달 한 편씩만 영화 평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월은 25일, 27 두 편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다 생겨서 이 사람의 아이디를 검색해 나머지 영화 평가들도 찾아보니까 별 10개가 도배된 과거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본 영화들이 별 10개를 평가를 받을만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리스트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의문만 생겨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별 10개를 누른 여러 사람들의 평점 리스트를 보면 이상할 정도로 별 10개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어지간하면 별 9개, 10개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댓글 알바의 존재가 거의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영어 고객센터가 있길래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 영어 기본 운영 원칙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화 평점 댓글 알바가 있다면 불량 게시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량 게시물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평점을 조작하는 불량 게시물을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징계 조치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베스트 평점 선정 기준 때문에 개봉 당일 약간의 댓글 알바만 사용해도 별 10개가 도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 아이디 수십 개나 수백 개를 이용해서 아이디당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정도 리뷰를 남기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알바 수십 명, 수백 명이 남기는 것보다 한 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비밀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봅니다. 네이버 영화 평점은 개봉한 작품만 평점을 작성할 수 있고 영화별로 한 개의 아이디당 한 번만 등록할 수 있고 하루 최대 3개의 영화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명 개봉 당일에는 별 10개가 도배되는 상황을 봤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면 별 1개로 도배되는 이상한 상황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좋은 리뷰만 남기는 댓글 알바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에서 공격하기 위한 별점 테러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영화들은 결과물이 너무 처참해서 관객들의 분노가 별점 테러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별점 테러를 받을 만한 영화가 아닌데도 받는 모습을 보면 별점 테러 알바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댓글 알바를 작업해주는 대행사가 있다면 별 10개만 남겨주는 것보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 상대편 영화를 깎아내려 공격하는 별점 테러 작업을 함께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기 영화를 좋게 포장하는 걸 넘어서 서로 공격하고 있다면 서로 조작 경쟁이 심해져서 댓글 알바 시스템을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변절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업체들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대중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매우 긍정적인 이상한 리뷰들은 영화를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을 더욱 열받게 만들어서 논란을 형성시킵니다. 영화 댓글 알바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존재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추정됩니다. 네이버도 이런 사실을 몰 리 없겠지만 계속해서 영화 평점을 공감선으로 방치해 놓는 건 댓글 알바가 있건 말건 논란이 되건 말건 사람들만 많이 유입되고 체류 시간만 길어진다면 돈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